어제 그렇고 요즘에 날씨가 굉장히 흐리고 비도 많이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바지락 없이 조개나 해산물 없이 만드는 정말 맛있는 옛날 칼국수 레시피랑 그리고 부추 장떡 레시피를 여러분들께 한번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일단 부추 장떡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리님. 우선 부추 장떡부터 한번 만들어 볼게요. 밀가루를 100g 정도 준비를 했어요. 중력분이고요. 밀가루 100g 넣어 주시고요. 차가운 물 170g 넣겠습니다. 밀가루부터 대충 풀어 줄게요. 네, 너무 많이 저으실 필요 없고요. 이 정도로 굉장히 묽어요. 고추장 1큰술, 된장 1큰술 정도 되는 양이고요. 계량 스푼으로 굉장히 정확하게 계량을 했어요. 고추장은 한 20g 정도 되고요. 그리고 된장은 23g 정도 나오더라고요. 네, 이렇게 해서 섞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조금 더 농도가 된 농도로 됐어요. 부추는 조금 넉넉히 넣어주셔도 돼요. 한 줌 반 정도 넣어주시고요. 청양고추 저는 한 2-3개 정도 넣을게요. 고추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차이는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넣어서 대충 섞어줄게요. 이렇게 섞어보시고 부추 양은 여러분들 기호에 맞게 조절을 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반죽은 완성이 되었고요. 불을 올려볼게요. 기름을 조금 넉넉히 둘러주세요. 저는 포도씨유 넣겠습니다. 팬이 어느 정도 달궈진 다음에 넣어야 좀 바삭한 전이 되니까요. 이렇게 젓가락으로 이용해서 이렇게 재료를 넣으면은 여러분들 밀가루를 많이 안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전을 할 땐 항상 젓가락을 좀 애용을 하는 편인데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젓가락으로 재료를 담으시면은 훨씬 더 바삭하고 맛있는 전을 만드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이렇게 한번 뒤집을게요. 기름을 한 번 더 두르겠습니다. 뒤집고 나서는 한번 꾹꾹꾹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시면은 훨씬 더 골고루 잘 익고 전도 두껍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평소 구우시는 전보다 좀 더 바삭하게 구우시는 게 맛있습니다. 네, 이렇게 바삭하게 굽고 장떡은 2장 나왔고요. 네, 이렇게 해서 부추 장떡은 완성이고요. 이어서 잠시 채팅창에서 여러분들과 한 번 더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칼국수 레시피를 바로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준비한 칼국수 레시피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강아지가 지금 집에서 있는데 바로 장면을 바꿔볼게요. 네, 여러분들 우선 칼국수는 국물이 생명이잖아요. 근데 저는 멸치를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다시마를 넣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시마는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다시마는 항상 조금 흐르는 물에 슬쩍 헹궈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다시마를 한 3조각 넣을게요. 여기는 지금 생수 1리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파가 들어가는데요. 대파 흰 부분과 파란 부분을 모두 섞어서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흰 부분만 넣으면 너무 단맛만 강할 수 있고요. 이렇게 파란 부분까지 넣어주셔야 굉장히 시원한 맛도 같이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흰 부분은 제가 칼집을 내서 왔어요. 국물을 우리실 때는 이렇게 칼집을 내서 사용을 하시면은 훨씬 더 깊은 맛을 우려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여기 대파 들어가고요. 그리고 무가 조금 들어갑니다. 무는 이 정도 사이즈 2개 넣을게요. 무 넣어주시고요. 저는 건표고 2개를 넣을 건데요. 없으신 분들은 생략하셔도 되고 아니면 표고버섯 기둥만 넣으셔도 됩니다. 표고버섯 말린 거 2개 넣고요. 그리고 통마늘 2개 약간 반 갈라서 2개 넣을게요. 다신 물을 우릴 때는 항상 약간의 소금을 넣어주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소금 1/3 작은 술 넣을게요.
이렇게 해서 채수를 우리겠습니다. 채수가 우려질 동안 양념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파 흰 부분 위주로 한 1큰술 정도 넣어 줄게요. 파는 너무 작지 않게 1큰술 반 정도 다져서 준비를 해 주시고요. 고추가 하나 정도 들어가요. 진간장 1큰술, 그리고 국간장 1큰술 넣을게요. 1대1 비율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조금 있다가 다신물이 조금 우러나면은 다신물도 1큰술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고춧가루는 1큰술에서 1큰술 반 정도 넣으면 되고요. 그리고 깨도 잠시 잘알겠습니다. 깨도 갈아서, 깨도 조금 넉넉히 한 2분의 1큰술 정도 넣어주시고요. 참기름은 2분의 1큰술 정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2분의 1큰술 정도 넣고요. 네, 지금은 조금 뻑뻑할 수 있는데 조금 있다가 다신물을 여기 넣을 거예요. 다신물을 넣으면은 천연 조미료 같은 그런 감칠맛을 내실 수도 있고 간장의 염도를 조금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칼국수 양념장 만드실 때 다신물을 꼭 넣어주세요. 네, 다시 불을 올렸고요. 네, 이렇게 해서 양념장은 조금 있다가 다신물이 완성이 되면은 1큰술 넣어서 완성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그동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얼갈이 배추예요. 요즘에 얼갈이 굉장히 쉽게 구하실 수 있고 굉장히 저렴이하게 마트에 많이 나오잖아요. 저는 칼국수에 얼갈이 배추를 넣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얼갈이 배추가 없으신 분들은 알배기 배추를 넣으셔도 되고요. 배추 겉잎을 넣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얘를 굳이 칼질을 하실 필요가 없거든요. 이렇게 얼갈이 배추에는 겉잎이 있고 이렇게 중간잎이 있고 이렇게 속잎이 있어요. 그런데 겉잎과 중간잎 정도 되는 이 정도 크기의 잎은 칼국수에 넣거나 이렇게 국물 요리에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큰 겉잎은 데쳐서 얼갈이 된장국에 사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 다신물이 끓기 시작하면은 중불로 좀 줄여주세요. 중불로 줄여서 한 10분 정도 우려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배추를 칼로 자르시기보다는 이렇게 손으로 조금 이렇게 찢어주세요. 저는 좀 야채를 좋아하는 편이라 한 줌 넉넉히 넣을 건데요. 배추 양은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 넣어주시면 돼요. 저는 한 줌 정도, 큰 한 줌 정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저는 이제 칼국수에 들어간 배추는 손질을 했고요. 그리고 국물이 우려지는 동안 얼갈이 배추 겉절이 정말 쉽고 맛있게 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속잎은 여러분들 이제 겉절이 하시면 굉장히 맛있어요. 그래서 속잎도 손으로 이렇게 뜯어서 넣어주세요. 이렇게 겉절이 하시면 식감이 훨씬 더 좋으실 거예요. 노랗고 단맛이 많이 나는 이 배추 위주로 겉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겉절이나 무생채 하실 때 액젓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재료는 국간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도 국간장을 적당히 이렇게 액젓 대신 넣어주시고요. 저는 평소에는 이렇게 계량 없이 그냥 하거든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리고 약간의 올리고당을 넣어주시면은 약간 감칠맛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올리고당은 정말 조금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고춧가루도 취향에 맞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전 조금 빨간 걸 좋아해서요.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 참기름도 고소하게 넣어주시고 여기에 통깨 간 것도 넣어주세요. 네, 이렇게 살살살살 버무려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얼갈이 겉절이는 완성입니다. 네, 아주 맛있게 국물이 잘 우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물이 제법 우러나온 것 같아서요. 건더기는 건져 보겠습니다.
불을 올리고요. 아까 양념장에 다시물 1큰술을 넣었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1큰술을 넣어서 한번 좀 섞어 두겠습니다. 다시물이 조금 따뜻해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양념장이 숙성되는 효과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도 칼국수 양념장 만드실 때 다시물을 넣어주시길 바라고요. 네, 양념장 이렇게 완성이 되었고요. 지금 물이 팔팔팔팔 끓고 있어요. 아까 손으로 찢어졌던 얼갈이를 넣을게요. 얼갈이가 빨리 안 익기 때문에 다른 재료에 비해서 얼갈이를 넣고요. 애호박은 너무 얇지 않게 채를 썰어 왔어요. 한 5분의 1개 정도 사용하겠습니다. 애호박 5분의 1개 넣고요. 국간장 2분의 1큰술. 야채를 넣고 한 1분 뒤에 면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국물 요리는 사용하시는 냄비 두께와 그리고 어떤 열원에서 요리를 하시냐에 따라서 물이 증발되는 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간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간은 입맛에 맞게 조절을 해주세요. 아, 여기 그리고 한 가지가 빠졌네요. 제가 첫 라이브 때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사용하는 채식 조미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못 보신 분들은 제 첫 라이브 영상을 한번 봐주시고요. 제가 평소에 사용하는 채식 조미료를 3분의 1 작은술 넣겠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집에 사용하시는 연두나 사용하시는 천연 조미료나 뭐 그런 게 있으시다면 살짝 넣어주시는 게 훨씬 더 맛있습니다. 면은 제가 생면을 준비를 해왔고요. 이건 시판 생면인데 그냥 겉에 묻은 밀가루를 탁탁탁 털어내고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면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이 달라붙지 않게 이렇게 풀어가면서 넣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지금 생면을 넣었는데요. 만약에 겉면으로 칼국수를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또 레시피가 조금 달라져요. 겉면은 훨씬 더 수분을 많이 빨아들이기 때문에 제가 사용하는 이 물 양보다 조금 더 많이 사용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겉면이 약간 염도가 조금 더 높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겉면 같은 경우는 물 양도 조절을 해주셔야 되고, 조금 더 생면보다 짠맛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간을 할 때도 이제 수시로 간을 보시면서 이제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면이 이렇게 다 익은 것 같고요. 이제 칼국수를 한번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국수가 아주 잘 익었네요. 이게 한 넉넉한 1인분 정도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야채들도 같이 올려주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양념장을 올려서 드시면은 아주 맛있는 그런 칼국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겉절이도 담아서 냈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겉절이에는 깨를 살짝 이렇게 뿌려서 내주시면 더 좋고요. 네, 오늘 준비한 칼국수와 고추장떡, 그리고 중간에 보여드린 얼갈이, 겉절이도 함께 보여드렸습니다. 네,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